중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의를 길이 빛내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충무공의 충의를 기리는 행사는 조선 정조 때부터 시작돼서 일제강점기와 8.15 광복 후에도 간간히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기념일로서 행사를 치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한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장수로 임진왜란 안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어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죠. 특히 진도 울돌목에서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왜군에게 맞서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은 영화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와 연합해서 노량해전에서 500여 척의 왜군과 싸워 200여 척의 적선을 불태우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도주하던 적선을 추격하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많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 이 뜻이죠.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들의 정신력과 전투 의지를 높이고자 사용한 훈시라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더 잘 알려진 명언이 또 있죠. 금신전선 상유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들의 활약으로 지금의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4월 28일 목요일 충무공 탄신일에 전해드리는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목요일의 남자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네, 4월 28일이 탄신일. 그런데요.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한 뭐 영화 드라마 뭐 봤어요? 명량이라든지 뭐 안 봤죠? 네. 안 좋아하죠? 명량이 1000만 관객인데 제가 그 1000만에 안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저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봤고 또 예전에 했던 사극 있었잖아요. 그죠? 그 김명민 씨가 불멸의 있으셨던 이순신. 네. 맞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저도 그 드라마를 다 보진 않고요. 그냥 중간 재밌는 장면 또 추격 막 그런 뭐라고 하죠? 전투신? 네. 전투신 이런 것만 좀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정말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순신 장군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책에서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듣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인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요.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명언 중에 빠진 게 있다고 하네요. 또 뭐가 있죠? 전방급 신물 언하사.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게 대중들한테는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 말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이게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아는 명언이죠. 그렇죠. 네. 진짜 이 말만 들어도 그 장군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7년간 애도 쓰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순신 장군이었는데요. 아무튼 뭐 이순신 장군의 그런 애국심 또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은 그 의지 지금 우리들도 좀 분명히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창훈 홍옥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오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봄 여행 주간이 시작됩니다. 더욱 커진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즐길 거리가 더욱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2016 봄 여행 주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완연한 봄 여행 주간을 맞아서 우리의 산촌마을과 농촌마을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봄에 가면 좋을 산촌마을과 농촌 체험마을을 소개해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오르세 미술관 특집으로 오르세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10분의 마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주도 떠나요 이거죠. 와, 이 노래 좋지. 그쵸. 근데 왜 노래한 거예요? 봄에는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떠나시라고요. 떠나버리라고 할 뻔했네. 떠나버리라고요. 이러면서. 왜냐면 네. 봄 여행 주간이 곧 시작되거든요. 봄 여행 주간. 네. 좋다. 떠나고 싶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 동안 한국관광공사와 정부 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과 함께 떠나세요. 봄이 있는 이 땅으로라는 슬로건으로 2016 봄 여행 주간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름 바뀌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봄 관광 주간으로 맞아요. 됐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네. 문체부는 지난 14년 봄부터 국내 여행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관광주간을 봄과 가을로 나눠서 시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다가가기 쉽고 더욱 편안한 느낌을 주는 여행주간으로 이름을 바꿔서 봄과 가을에 추진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보다는 여행이 관광보다는 그렇죠. 네. 어감이 또 좋고요. 네, 그렇죠. 많이 또 익숙하고 어렵지 않고 말도. 관광 그리고 뭔가 해외로 가는 느낌이 그렇죠, 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번 봄 여행 주간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구성해서요. 여행 주간 동안 범국민적인 여행 분위기를 조성해서 여름철에 집중된 국내 여행의 수요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 봄 여행 주간 어떻게 더 특별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문체부는 이번 봄 여행 주간에 전국 17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전국 12,000여 개의 업소에서 다양한 할인을 진행해서 관광객들의 여행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인데요. 전국 관광지와 관광시설 등은 무료로 개방하거나 최대 50%까지 요금을 할인해주고요. 유관 기관이나 민간과 협력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네. 봄에 절정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코스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대표 프로그램들 있을 텐데 네, 궁금해요. 그렇겠죠. 네. 먼저 최우수 프로그램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잘 결합한 프로그램들이 선정됐는데요. 스탬프와 사진 콘테스트, 맛집 탐방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구는 예쁘다. 그리고 강원도는 기차 타고 떠나는 드림스토리 낭만 여행. 어허? 그리고 충북은 4개의 테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딱 내 스타일 버스 여행이 선정됐어요. 오, 좀 제목이 올드하진 않네요. 어쨌든. 네, 그렇죠. 우수 여행 프로그램으로는 경북에 스탬프를 모아서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3대가 함께하는 봄나들이가 있고요. 울산은 선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미래 도시로 떠나는 실크로드 여행, 전남은 남도 문화 산책, 부산은 돌아와요 부산항과 아날로그 여행이 선정됐습니다. 광주는 무등산 500년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봄, 찬란한 역사 속으로의 시간 여행이 선정됐습니다. 이야, 참 다양하네요. 자, 이번 봄 여행 주간에는 그럼 여행 주간만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겠죠? 네, 유관기관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여행 주간만의 특별 프로그램도 다채로운데요. 네. 중소기업청과 코레일 등이 협력해서 마련한 팔도 장터 관광열차 올해의 관광도시편은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무주와 제천, 통영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코스로 여행 주간을 계기로 새롭게 개발됐고요. 전국 76개의 사찰에서 단돈 10,000원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행복 10,000원 템플스테이도 운영됩니다. 아, 정말요? 사실 기차 여행 되게 재밌는데. 그렇죠. 기차에서 막 달걀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낭만이 있죠. 이번 여행 주간에 선보이는 팔도 장터 관광열차 올해의 관광도시는요.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상권을 모두 아우르는 전통 5일장인 무주 반딧불 시장을 둘러보고 제천역 앞에 양령시로 유명한 제천 한마음시장을 거쳐서 통영을 둘러본 뒤 삼천포 용궁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까지 만나볼 수 있는 코스고요. 10,000원의 행복열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주, 정선, 태백, 대천, 대구 등 1인당 40,000원에서 60,000원 하던 10여 개의 당일치기 여행을 10,000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기차로 떠나는 농촌 관광 으뜸촌 체험 여행 코스도 인기인데요. 양평 수미마을에서는 딸기 찐빵 만들기, 인제 하추 마을에서는 목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 템플스테이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단돈 10,000원으로 즐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대박인데요. 요즘은 웬만한 식비 값보다 더 싼 거예요. 그래요. 저는 네. 좀 12,000원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 76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행복 10,000원 템플스테이인 건데요. 네. 스트레스로 가득한 속세에서 벗어나서 한껏 여유를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불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맞아요. 네. 당일치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는 통상 1박 2일에서 50,000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데요. 여행 주간에는 단돈 10,000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서울의 조계사를 비롯해 길상사, 강원도의 백담사와 멀정사, 충북의 반야사, 충남 부석사와 경주 불국사, 쌍계사와 화엄사 등 이름난 사찰 대부분이 행복 10,000원 템플스테이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1박 2일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예불과 108배, 스님과의 차담, 포행 등을 기본으로 사찰에 머물면서 자유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고요.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지역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는 본디나 노트 등 기념품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10,000원의 템플스테이 기념품까지 대단한데.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딱 템플스테이 가본 적이 있어요. 통도사 가본 적이 있는데 아하.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자, 많은 분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희망 지역과 사찰을 골라서 5월 12일까지 여행주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참가 대상은 내 외국인 3,000명으로 참여 인원이 도달하면 예약을 마감한다고 하니까요.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고요. 체험 기간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고 사찰별 템플스테이 운영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무료고요. 첫날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시작해서 오후 9시에 끝나는데요. 퇴실은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고요. 식사는 1박 2일의 경우에 당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 점심 등 3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다시 한번 제가 그 통영이 아니고요. 양산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자, 가정의 달인 5월에 봄 여행 주간까지 맞아서 좀 특별한 날도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가정의 달인 5월에 봄 여행 주간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요. 5월 첫째 주 토요일인 5월 7일을 연인의 날로,
5월 둘째 주 토요일인 5월 14일을 아내의 날로 지정해서 연인이나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국내 관광지를 엄선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해요. 여행 주간 내내 전국 곳곳에서 아내나 여자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깜짝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전 되게 침울해지네요. 연인의 날, 아내의 날. 저는 상관없는데요. 좀 여자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밝아졌어 아까 말할 때. 네, 그죠? 네. 완전 너무 기분 좋아. 깜짝 이벤트라니. 아, 저는 뭐 그냥 할인되는 거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훈 씨를 위해서 이번 여행 주간 동안 할인 혜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역시.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여행 주간에는 주요 관광지와 관광시설, 숙박과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000여 개의 업소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평소 국민들이 출입하기 어려웠던 제주도 레츠런팜이 여행 주간을 맞아서 무료로 개방되고요. 2014년에 개원한 태권도원 역시 무료로 개방된다고 해요. 제주도 레츠런팜은 그 경마공원 쪽에 있는 공원인 것 같고 네. 태권도원은 그런 뭔가 국기원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서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궐과 국립생태원의 입장료가 50% 할인되고 N서울타워 입장권은 20%, 야. 정동극장은 상설 공연을 특별 할인해주고요. 그리고 전국 농촌체험마을 233곳과 크루즈 유람선 등 관광체험시설은 20% 싸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그런데 말이죠. 여행에서 숙박이 사실 가장 부담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숙박 부문에서는 한화 호텔앤리조트와 대명 리조트 등 유명 리조트를 비롯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고 운영하는 중저가 숙박시설인 97개의 구스테이 등에서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행객들의 부담을 좀 덜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봄 여행 주간 하면요. 아이들하고 떠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 초중등학교 11,611개 교 중 89%에 달하는 1,340개 교가 봄 여행 주간에 재량 휴업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맞벌이 부모의 휴가 사용일과 자녀의 재량 휴업일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에요. 이 기간 동안 맞벌이 부모나 취약계층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체험 여행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괜찮네요. 네. 아이들도 모두 즐기는 그런 봄 여행 주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봄 여행 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네, 여행 주간 프로그램과 이벤트, 할인, 여행 정보 등 상세한 내용은 여행 주간 공식 홈페이지나 여행 주간 공식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렘 가득한 봄날, 가족, 연인 없고요. 친구들과 함께 봄 여행 주간에 국내 곳곳을 여행하면서 또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 정말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죠.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좀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저도 노래할래요. 뭐죠? 1, 2, 3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예. 저는 한 소절 불렀는데 얼마나 부르는 거야 이거? 그래서 또 부르지 그랬어요 아까? 그럴 걸 그랬어. 아무튼 이 여행을 떠나요 이 멘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요? 여행을 떠나야죠. 어디로 떠나나요? 그래서 안 끊었구나. 네. 자, 먼저 산림청이 소개한 한적하게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촌 마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산촌 마을. 그 봄철에 수많은 나들이 객들에게 치여서 지쳤거나 아니면 한적하게 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먼저 강원도로 가볼까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소도둑놈 산촌 생태마을 소개해드릴게요. 왜 웃어요? 소도둑놈이라고요? 이름이 왜 그렇죠? 마을 이름이 재밌죠. 네.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오대천 끝에 위치한 소도둑놈 산촌 생태마을은요. 80여 가구가 어울려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서울로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산적들이 내려와서 소를 훔쳐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소도둑놈골로도 불려왔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소도둑이 아니라 그런 거죠. 범죄 마을 아니잖아요. 네. 또 주민들은 이런 지명의 내력을 좀 활용을 해서요. 산적 복장을 입고 외진을 맞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재미나다. 네. 어서 와 이런 건가? 마을 입구에는 산적 소굴 체험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이곳에는 산약초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임산물이 또 재배되고 있는데요. 네. 야생화 농장과 지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장, 또 토종꿀 채취, 가시오가피 농장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산적 소굴 체험이 또 어떨 건지 제일 궁금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고. 어울릴 것 같잖아요? 네, 거기 창훈 씨가 가서 연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산촌 마을이 있죠? 충남으로 갑니다. 충남 청양군의 칠갑산 산꽃마을을 소개해드릴게요. 칠갑산. 이 칠갑산 산꽃마을은 39가구의 90여 명의 주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작은 산촌마을입니다. 네. 칠갑산 자연휴양림과 구기자 체험관 등 정말 인근의 여러 체험마을과 또 여행지가 인접해 있어서 칠갑산 산행 이후에 또 여행하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변에는 산촌 체험 마을을 조성하면서 또 다양한 야생화와 꽃들을 심어서 봄에는 진달래나 철쭉, 개복숭아, 개나리가 정취를 또 한껏 느끼게 해준다고 하고요. 다양한 산촌 체험 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야생화 화분 만들기나 또 닭잡기, 고구마 캐기, 쑥개떡 만들기, 소달구지 타기. 좀 재밌는 체험과 많은 먹거리들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네, 봄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시골 느낌도 정말 제대로 느끼고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네. 자, 또 있어요. 그리고 산촌 마을이 공기도 좋고 물이 맑아서 건강에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토피 같은 질환을 또 치료하고자 일부러 산촌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북 진안군에 있는 묵어산촌 생태마을은요. 35가구의 5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아주 작은 산촌 마을입니다. 점점 작아지죠. 네, 그러네요. 무성하게 자라는 주변 산림을 비유해서 무성할 무 클거라는 마을로 또 불리게 됐다고 해요. 아. 자, 이 마을에서는요,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 쌀과 홍삼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친환경 산촌의 특성을 살려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토피 치료에 정말 이 깨끗한 공기와 물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산촌 마을은 경남 고성입니다. 무지도리 마을입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무지도리 마을에는요, 독수리와 참매나 수달 등 여러 희귀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을의 마스코트 긴꼬리 투구새우. 긴꼬리 투구새우요? 맞죠? 투구새우. 네. 네. 긴꼬리 투구새우는요, 3억 년 전 고생대부터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긴꼬리 투구새우가 이곳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신기하죠. 고생대 때부터 살고 있는 생물이 그렇죠. 여기에서 자, 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생물학자들의 어떤 관심을 받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자, 이 밖에도 오랜 역사에 걸맞게 물난리가 났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바위, 또 마을의 안녕과 복을 구했던 당산나무 등 이야기거리가 참 풍성한 곳입니다. 네, 또 나름의 특색과 즐길 거리가 많네요. 그렇죠. 네, 다 똑같은 산촌 마을이 아니네요. 맞죠. 자, 산촌 마을도 굉장히 좋지만 농촌 체험 마을도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쵸. 자, 농촌진흥청에서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와 함께 봄나들이를 갈 만한 농촌 체험 마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하는 농촌 체험 마을은 좀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통과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만 그 마을들의 어떤 독특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또 역사와 문화,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많이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궁금하죠? 네, 농촌 체험 마을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즐기기도 많고요. 네. 자,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소개할 농촌 체험 마을은 경북 영주에 있는 소량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마을 입구에 솔숲에서부터 오래된 전통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풍수지리에 따라서 소쿠리 같은 지형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솔숲에는 최고 수령 300년을 자랑하는 소나무 200여 그루가 우람하게 서 있고요. 네. 숲속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소나무 신목과 또 성황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맘때쯤이면 마을을 둘러싼 사과밭, 그곳에서 사과꽃 향기로 가득하다고 하네요. 네. 자, 사과꽃길 산책과 솔숲 탐방, 또 산나물 캐기, 야생화 관찰, 또 성황당에서 소원 빌기, 이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식사와 민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곧 다가올 5월 초에는 영주 사과꽃 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면 좋겠어요. 5월 초면은 진짜 금방이에요. 금방이죠. 네, 빨리 계획 세워야겠는데요. 세울 거예요? 네. 또 어디 있죠? 자, 강원 원주 성황림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마을 입구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성황림이 있는 마을인데요. 온대 화렵수의 경연장 이렇게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과 또 야생화도 서식하고 있고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숲 가운데는 300년 된 전나무와 엄나무 신목이 솟아있고 그 사이에 성황당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는 생돼지 한 마리와 제물을 차려놓고 또 부정풀이와 성황제, 수부제, 소지 올리기 이런 어떤 제의를 진행하는 성황제가 열리는데요.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올봄 성황제는 5월 13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을에서는 숲 해설사가 안내하는 성황림 생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뭇잎 공예와 떡 매치기, 또 삼색 수제비 체험, 다양한 체험들을 즐길 수 있어서요. 또 체험관도 이용할 수 있어서 숙박도도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또 성황제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네. 진짜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재미있는 체험도 많고요. 네, 또 있어요. 또 소개해드릴까요? 네. 충북 보은의 구병아름 마을에서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구병아름 마을은 신선대, 또 백운대,
봉학대, 노적봉, 살개봉 등 9개의 봉우리가 병품처럼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에도 끌려간 사람이 없고요. 한국 전쟁 때도 큰 피해가 없었던 곳입니다. 정말 평화로운 곳이죠. 네. 마을 입구의 솔숲은 200살이 넘은 소나무 80여 그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되게 나무들이 200살, 300살 기본이에요. 여기 우리 저희 소개하는 마을들은요. 자, 솔숲 한쪽에서는 전통주 명인이 관절 신경통에 좋다는 송로주를 빚는데 4월에는 산나물, 5월에는 산딸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어우, 맛있겠다, 산딸기 체험. 자, 무궁의 산나물로 만든 토속 음식, 또 전통주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산나물도 맛있다고 해줘요. 산나물도 맛있죠? 당연하죠. 네. 특히 마을 한가운데로 흘러내리는 개울과 돌담길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전통주도 맛보고 맛있는 산나물과 산딸기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자, 또 경남 하동으로 갈까요? 경남 하동 삼신 녹차 마을에서는요, 녹차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섬진강을 따라가다가 화개장터에서 벚꽃길을 타고 올라가면 삼신 녹차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녹차는 신라 흥덕왕 3년에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녹차씨를 가져와서요, 지리산 쌍계사 주변에 처음으로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하동 전통차 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6호로 지정됐습니다. 자, 녹차 체험은요, 네. 4월 말에 개장을 해서 9월까지 녹차 따기와 녹차 만들기, 다도 체험, 녹차 찐빵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월 19일부터 나흘간 하동 야생 차문화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참 많은 분들이 또 가시면 좋겠네요. 네, 정말 여행하기 딱 좋은 요즘입니다. 우리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산촌 마을과 농촌 체험 마을에서 자연도 가까이 느끼고 다양한 체험도 하면서 봄을 마음껏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죠.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에 살게 될까요?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는 약속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 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오르세 미술관 특집으로 오르세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작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예전에 제가 루브르 박물관 특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미술관 특집 2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소개한 작품들이 대부분 오르세 미술관 소장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유명하고 좋은 작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소개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그동안 소개한 작품 중에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짚어주세요. 네, 저도 한번 쭉 봤는데 네.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동안 소개했던 작품들이. 그래서 그것도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창훈 씨, 근데 오르세 미술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진짜 너무하네. 왜요? 뭐가 너무해요? 어디예요? 어디냐면요.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알고 있었죠? 네, 그렇다고 믿어요. 네, 원래 이 미술관 건물은 1804년에 최고 재판소로 지어져서 오르세 궁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건물은 불타버리고요. 1900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오르세 역으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기차역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부속 건물로 호텔도 같이 지어졌어요. 오르세 역은 당시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주목을 받았어요. 또 프랑스 서남부를 잇는 최고의 기차역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고 중요한 파티나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로 이용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기차가 점점 길어지고 운행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오르세역의 플랫폼 크기로는 더 이상 장거리를 운행하는 기차를 수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결국 1939년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기차역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서 그 후로 1939년에 문을 닫은 후로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됐어요.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1979년에 미술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현재의 미술관 형태로 내부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40년. 네, 마침내 1986년에 오르세 미술관으로 개관한 후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원래 기차역이었기 때문에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대형 시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가 오르세 미술관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요. 유리시계라 이 시계를 통해서 파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여요. 우와. 네, 그래서 미술관에서 뜻밖의 파리 시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사람들이 다 몰리면서 다 보더라고요. 그렇지. 여기서. 와. 그런데 대형 시계도 물론 멋지지만 미술관이니까 어떤 작품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오르세 미술관은 한 해 관람객이 2010년 기준으로 약 300만 명이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미술관이 됐습니다. 1년에 300만 명이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네, 1년에. 근데 저는 사실 파리 하면 미술관 되게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만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오르세 미술관이 루브르 박물관과 좀 필적할 만한 못지않은 그런 명성이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이 오르세 미술관은요.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퐁피두 센터라고 또 있거든요. 네. 이 퐁피두 센터와 함께 파리 3대 미술관으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미술관이자 관광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미술관이 어떤 기준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거는 이번에 오르세 미술관을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네. 루브르 박물관은 고대부터 19세기까지의 작품을 전시하고요. 오르세 미술관은 19세기 근대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리고 퐁피두 센터는 1914년 이후의 현대 미술을 다루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저도 진짜 몰랐는데 취향에 따라서 미술관을 선택을 하며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르네상스 시기 같은 어떤 고대 작품을 보려면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 되고요. 예. 자, 비교적 좀 최근에 만들어진 현대 미술 이거 보고 싶으면 퐁피두 센터로 가면 된다. 네. 또 19세기 근대 작품을 보고 싶으면 오르세 미술관으로 가라. 네, 그런 이거구나. 거죠. 이렇게 시기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좋다.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좋네. 네, 관광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고 싶은 미술관에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관람객들의 어떤 취향과 선택의 폭을 잘 맞춰놨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 19세기는요 미술 사조로 봤을 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리고 신인상주의가 나타난 때였어요.
오르세 미술관은 총 3개 층으로 나눠 있는데요. 네. 미술관 관계자들은 1층부터 보고 바로 3층을 올라가서 본 후에 우와. 2층으로 내려와서 보는 순서를 추천하더라고요. 132. 네. 그래서 저도 이 순서대로 각 층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먼저 1층은 기차역의 플랫폼으로 사용됐던 층인데요. 어허. 천장이 유리 도무로 되어 있어서 우와. 탁 트여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1층에는 1870년 이전의 인상주의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인상주의 이전의 지배적인 미술 양식이었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실주의 작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신고전주의 작품으로는 장 오게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샘 등이 있고요. 샘. 낭만주의 작품은 외젠 들라크루아의 사자 사냥 등이 있습니다. 앵그르와 들라크루아는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미술 양식을 추구한 라이벌 화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라이벌 특집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랬었군요. 네, 그리고 사실주의 작품으로 구스타브 쿠르베의 유명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창훈 씨와 같이 소개했던 화가의 작업실도 이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쿠르베 작품으로 오르낭의 매장 그리고 세상의 기원 같은 작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주의 화가, 자연주의 화가라고도 분류되기도 하는데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작품들 우리 코너에 소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와, 다 소개했던 거예요. 야, 반갑다. 그리고 인상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쳐서 인상주의의 선구자, 인상주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들도 여기에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 피리 부는 소년, 올랭피아, 에밀 졸라의 초상 등 마네의 유명한 대표작들은 다 여기에 있는데요. 와. 이 중에 에밀 졸라의 초상 빼고는 앞에 세 작품은 다 제가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작품이에요. 와, 진짜 근데 그림 읽어준 여자가 소개한 작품 진짜 꽤 많네요. 그거 아직 한가득 더 있어요. 아, 그 한가득. 네, 한가득 더 있어요. 이제 3층에서 볼 수 있는 인상주의 작품입니다. 3층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우리 코너에 소개했었던 작품 위주로 말해드리면요. 네. 빛의 화가로 불리는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이 있고요. 장 피에로 오게스트 르누아르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과 와. 도시의 무도회 그리고 시골의 무도회까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에드가 드가의 스타와 발레 수업을 포함한 수많은 발레 소재 그림들도 있고요. 그리고 3층에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 그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은 폴 세잔 그리고 폴 고갱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그렇죠. 유명한 분들이죠. 아유, 네. 다행이다. 이 사람들의 그림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생 빅투아르산과 사과와 오렌지 등 정물화 작품들이 이곳에 소장돼 있고요. 어허. 고갱의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화상 특집 때 제가 소개했었죠. 네. 그리고 고흐 작품도 많은데요. 오르세 미술관 소장 작품 중에는 아직은 제가 소개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다양한 고흐의 자화상과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화가의 방, 해바라기 등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또 신인상주의 화가들 작품도 3층에 있는데요. 조르주 쇠라의 서커스를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소개한 적은 없는 화가지만 쇠라와 함께 신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인 폴 시냐크의 작품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또 3층까지 보셨다면 이제 2층에 내려와야죠. 갈까요? 네, 내려갑시다. 2층에는 뭐 각종 조각품이라든지 가구, 조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오게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 그리고 뭐 각종 조각 작품과 아르누보 양식의 가구 등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 코너 12월부터 했었죠. 작년 12월부터 했잖아요. 네. 오르세 미술관 소장 작품 진짜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진짜 오르세 많았네. 미술관 작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네, 그만큼 유명한 작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네. 그 루브르 박물관이 이름 자체만으로는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오르세 미술관은 루브르에 비해서는 인지도는 약간 떨어지는데요. 아하.
작품 자체만 보면 루브르보다 오르세 가는 거를 더 추천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루브르 박물관은 너무 크고 너무 작품 수가 많은데 오르세 미술관은 그보다는 작품 수가 적어서 훨씬 감상하기에 편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그림 잔뜩 보는 것보다 아는 작품 몇 개 보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의미로 오르세 미술관 가는 걸 추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좀 있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참 사실 아는 그림 또 내가 좀 알아야지 좀 반갑잖아요. 되게 반갑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그림 해설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하는 작품들을 간단한 소개와 함께 쭉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이 나중에 오르세 미술관에 가게 되실 때 가기 전에 오늘 내용 듣고 가면 더 즐겁게 이렇게 작품을 찾아보면서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4월 28일자 방송을 들어라. 네, 그렇죠. 그림 듣고 잘 가자. 네, 제 방송을 듣고 가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함께 들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은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 센터와 더불어 파리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힙니다. 이곳은 원래 1900년에 열린 파리 만국 박람회 때 기차역으로 만들어졌지만 기차 칸수가 점점 늘어나고 운송 시스템이 발달하자 플랫폼이 작아 긴 기차를 수용할 수 없어 미술관으로 개조됐습니다. 하지만 오르세역을 상징하는 대형 시계가 아직 남아있어 유리로 만들어진 시계를 통해 파리 시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고대부터 19세기까지의 작품을 다루고 퐁피두 센터에서 1914년 이후의 현대미술 작품을 볼 수 있다면 오르세 미술관은 그 사이에 나타난 19세기 근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2월 혁명이 일어난 1848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4년 사이의 작품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작품과 인상주의 작품, 그리고 그 이후의 후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작품으로는 이 시기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샘 등이 있습니다. 앵그르는 동양에 대한 환상이 담긴 여자의 누드를 즐겨 그렸는데 이 작품에서도 여인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육체가 뚜렷한 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상적인 신체를 지닌 여인에게서 관능미가 느껴집니다.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로 분류되는 장 프랑수와 밀레의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은 노동하는 농민을 신성시하면서 농촌의 영구함과 순수함, 소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는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들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풀바두의 점심 식사와 올랭피아는 매춘부가 나체를 드러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어 보르주아와 보수적인 비평가들에게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마네는 문제작 대신 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피리 부는 소년을 평면적인 구도로 그렸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린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화가이기도 합니다. 왼쪽을 바라보는 양산을 든 여인과 오른쪽으로 몸을 돌린 양산을 든 여인은 모네가 첫 번째 부인을 병으로 잃고 인물화를 그리지 않다가 7년 후에야 두 번째 부인의 딸 쉬잔을 모델로 다시 그린 인물화입니다. 이 작품에서 바람의 움직임과 대기의 떨림, 빛에 의한 색채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후기 인상주의 작품으로는 폴 세잔과 폴 고갱, 빈센트 반 고흐 등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고흐의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은 그가 프랑스 남부의 아르레 거주했을 때 론 강의 방풍경을 푸른색과 노란색을 이용해 환상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만개한 꽃처럼 보이는 별들은 북두칠성자리를 모티브로 한 큰곤자리입니다. 강 위로 비치는 인공조명의 빛은 마치 하늘의 별빛이 물 위에 반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의 빛과 인공의 빛이 어우러진 밤의 강가에 한 쌍의 연인이 서 있습니다. 고갱의 작품 타히티의 여인들은 그가 세속적인 파리를 떠나 원시의 섬 타히티에 가서 그린 작품입니다. 여인들의 구릿빛 피부와 강렬한 색채만으로도 열대의 원시사회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림 오른쪽 여인은 문명사회 사람들이 가져온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쩐지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져 서서히 문명에 잠식당하는 타히티 섬의 분위기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서커스를 그린 조르주 피에르수에라는 신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인상주의에 반발해 색채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체계화하고자 했던 신인상주의는 전묘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서커스는 쇠라의 유작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는 서커스 단원들과 별다른 행동 없이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이 대조적인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오르세 미술관에는 우리가 알만한 명화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파리를 여행한다면 19세기에 꽃피웠던 다양한 미술사조의 예술 작품들을 보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와, 미술관에 직접 가서 작품을 보는 게 가장 좋지만요. 아무래도 돈과 시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파리를 옆집 드나들듯이 갈 수는 없죠. 옆집이 아니에요. 멀어요. 네. 오늘은 오르세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봤고 작품 설명 들어봤는데요. 좋네요. 제가 진짜 가본 것 같아요. 지금 가서 옆에서 듣는 것 같아요. 옆에 가서.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네, 앞으로도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을 소개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직접 그림을 보진 못해도 생생하게 그 그림을 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준비해주세요. 네. 오늘은 오르세 미술관 특집으로 오르세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작품들을 살펴봤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 기다리고 있죠? 인생에서 10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얼마나 될까요? 매 순간에 10분이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10분의 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10분의 마법이라는 제목으로 매 순간 10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째,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하루가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둘째, 10분만 더 잘 씹어 드십시오. 만병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셋째, 10분만 먼저 출근하십시오. 업무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넷째, 10분만 먼저 약속 장소에 나타나십시오. 주도적, 능동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섯째, 10분만 화를 가라앉히고 난 후에 생각한 후 말씀하십시오. 다툼이 더 좋은 사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섯째, 10분만 하루를 돌아보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오늘의 기쁨과 보람이 내일로 이어지며 오늘의 실수가 내일 되풀이되지 않게 됩니다. 일곱째, 10분만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쓰십시오. 사랑과 감사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덟째, 10분만 더 걸으십시오. 건강이 찾아옵니다. 아홉째, 10분만 잡담과 불필요한 인터넷과 전화를 줄이십시오. 하루가 여유로운 중에 집중될 것입니다. 열 번째, 지금보다 10분만 더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어떠세요? 어찌 보면 작은 일들인 듯 하지만 이렇게 10분씩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제목처럼 인생 전체가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말이죠. 네, 정보톡톡 오늘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10분의 마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요. 네. 10분의 중요성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평소 10분을 그냥 흘려보내고 허비하는 때가 진짜 많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쵸. 10분. 와, 10분이 이렇게 중요할 수가 있나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하루의 매 순간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그럴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하루에 10분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마법을 믿어보시고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월 28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0분 오늘도 활용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